이거는 실제 사례인데요. 2015년에 신도림에 5억 8천에 이거를 판 거예요. 그래서 2억 5천을 주고 이분이 카페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이면 막 올라갈 그때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느끼기도 전에 이제 주택은 이제 다 됐다. 현재 있어요. 안녕하세요. 50에 시작해도 늦지 않는 부동산 투자의 저자 태재숙입니다. 제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 예기치 않는 난관으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계속 경제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폐업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많지는 않지만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어딘가에는 넣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0대에 부동산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더 나아질 수 있는 현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보다도 투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또 느꼈어요.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면서 이 부동산 공부를 해보니까 밥 먹는 것처럼 이게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투자를 하지 않고 내가 벌어들인 수입으로만 현실을 이끌어 가기에는 어렵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50대는 경제활동에 수입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품목으로는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오피스텔, 지식형 산업센터, 꼬마빌딩, 상가. 두 번째는 대기업이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대기업이 있는 곳으로 부동산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곳은 꾸준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자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임대 수익뿐만이 아니라 내가 산 물건이 자본의 가치, 미래 가치까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황금성입니다. 50대가 되면 급전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거나 아프다거나 질병이 발생한다거나 자녀 결혼이 있다거나 급전이 필요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황금성이 뛰어난 그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물건을 고르셔야 합니다. 50대에는 지금 집이 하나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아니면 또 좀 부동산이 여러 개 있거나 아마 그렇게 나뉠 거예요. 그런데 집은 하나 있는데 은퇴 전후가 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 사례인데요. 2015년에 신도림에 대림 아파트 49평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남편이 60대인데 생각지도 않게 회사에 부도 처리가 됐어요. 너무 청정병력 같은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분한테는. 그래서 이분이 생활에 불편함 없이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부도가 나니까 이분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2008년 9년부터 해가지고 서울의 부동산이 완전 소강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이면 막 올라갈 그때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느끼기도 전에 이제 주택은 이제 다 됐다. 주위에서 그렇게 팽배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집 오르지도 않고 이 집을 5억 8천에 이거를 판 거예요. 그래서 2억 5천을 주고 이분이 카페를 낸 거예요. 월 이제 생활비가 이제 조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야심차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매출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카페하고 한 1년 반쯤 돼서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2억 5천으로 매수를 한다 하면 그냥 본전으로 넘겨야 되겠다 하겠는데 1억에 인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투자한 돈인데 어떻게 1억 5천이나 손해보고 이걸 넘기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팔겠다는 거를 취소를 하고 그 카페를 계속 그분이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카페가 잘 될 일이 없죠. 은퇴해가지고 카페 차린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정말 위험한 일이고 그 아파트는 현재 15억이 됐어요. 50대 이후에는 이런 노선을 걸으면 안 되겠다. 정말로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사례를 넣습니다. 갈아탈 때는 상향 조정, 예를 들면 평수를 넓혀 간다거나 아니면은 입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상향시킬 때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걸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갈아타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갈아탈 곳을 먼저 미리 정합니다. 그리고 갈아탈 그 물건에 대한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금융권에 다방면으로 알아보셔가지고 그 금액까지 다 정해졌다 하면 내 물건을 매도함과 동시에 그날
그날 매수까지 오전 오후에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있게 그 단계 수순을 밟지 않고 뒤바뀌어 버리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돈이 다른 데로 흩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순서를 유념을 하셔가지고 갈아타시고, 내가 만약에 이 집으로 하향으로 간다 그렇다면 갈아타지 마시고 그때는 그냥 멈추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50대라면 은퇴 전후잖아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월 현금 흐름에 급급해서 월 임대료에 연연한데, 임대료 1, 2년 받은 것보다 미래 가치 있는 거 사놓으면 크게는 10년, 5년까지도 1년 안에 자산을 플러스 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익률에 연연하지 마시고 미래 가치 있는 이게 시세 차익형에 유념을 하셔야지, 수익형에 연연하시다 보면 그 상황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나아진 현실은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꼭 50대일수록 수익형보다는 시세 차익형에 주목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억 원이면 대부분 오피스텔을 많이 사게 되는데 그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신축 다세대 빌라하고 구로동에 30년 된 빌라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투자 가치가 높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로동에 노후된 30년 이상 된 빌라입니다. 그 빌라는 재정비 사업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강남의 신축 빌라는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1억 정도면 모으기는 쉽진 않지만 막상 이걸로 가서 사기에는 시장이 이렇게 호락호락 하진 않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부동산은 시간과 함께 커나가는 거거든요. 재개발이 될 물건이 임박한 곳은 굉장히 가격이 높아요. 근데 1억 정도라면, 그걸 살 수 있는 거라면 재개발이 좀 시간이 요원한 것일 겁니다. 막연히 재개발이 어떤 걸 될지를 모르잖아요. 이번에 서울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16곳을 선정했고 경기도에 4곳을 선정했습니다. 그 주변에 가셔가지고 임장을 하셔서 살 수 있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아무런 호재가 없는 곳에 어떤 호재가 들어갔다, 그거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거든요. 지금 GTX A 노선이 제일 빠르고 현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GTX A 노선이 운정에서부터 저 동탄까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운정에서 삼성까지 20분 내에 도달을 합니다. 운정 3지구에 눈여겨보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부평역은 GTX B가 서요. 그러면 그 주변 미군 기지 이전을 해서 환경이 쾌적하고 GTX 노선이 들어서고 그러면 그 주변이 입지가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재개발 지역을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대곡역 인근의 능곡지구를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능곡지구는 4개 구역이 있어요. 1구역하고 2구역하고 5구역하고 6구역이 있는데, 1구역은 올해 이제 입주를 하고 2구역, 5구역은 사업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인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6구역은 사업 인가 전이고, 이게 지금 다 2,000세대가 2구역, 5구역, 6구역 2,000세대가 넘거든요. 이 지역을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부동산도 하락이나 소강 상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할까 많이 망설여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저버리지 마시고 시장에 계속 눈을 돌리시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늦게 가도 제대로 공부하고 가면 공부 안 하고 하는 것보다 더 먼저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관심 가지시고 실물 자산의 필요성을 이제 하셔서 공부하셔가지고 자산을 노후 대비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시장에 관심을 갖고 노후 대비에 많은 부동산으로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